네, 그러면 이제는 저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또 미국장 한번 보면서 넘어가야 되겠죠? 제조업 PMI가 5.3이 나왔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와 그리고 전월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요즘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3%까지 올랐고요. 최근에 유가도 계속 오릅니다. 83달러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다우는 0.6%, S&P 500이 0.2% 아주 큰 폭은 아니고 매물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이 0.1% 오른 것은 이제 길주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주요 종목들의 등락을 보시면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5%가 올랐어요. 알파벳이 3%가 올랐고 TSMC 4% 올랐고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 올랐어요. 왜 제가 요 설명을 드리냐면 이들이 5%씩 3%씩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1% 올랐어요. 근데 나스닥 0.1% 올랐거든요. 다른 데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IB들이 지금 목표 주가 상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네. 전체적으로 길주 상승으로 인해서 나스닥은 강보합이고 나머지들은 좀 매물 맞으면서 하락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첫날이죠. 4월의 첫째 날인데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합권내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사주고 있고 개인들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만 하고 있고 큰 어떤 일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없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사고 개인들은 여전히 팔고 기관들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기관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서 대량으로 큰 움직임이 만약에 나타나려면 어떤 순간이 돼야 되느냐. 이거 뭐 지금 밸류 프로그램 얘기하고 반도체 좋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뭐 거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개별 종목들의 액티브들이 움직이는 것은 눈에 많이 띄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런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밸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연기금이 받고 그 연기금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투자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기관들은 그것을 함께 보면서 갈 개연성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어떤 모멘텀이나 그런 어떤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기관들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측면의 양면을 보면서 이제 기관들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개인들은 계속 판다라는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제 상승 출발했었는데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계속 하더라고요. 아마도 해지성 매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도 섹터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2차 전지는 주도 섹터인데 최근에 계속 부진했고요. 반도체가 강했고 바이오가 강했습니다. 이들의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물을 맞으면서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상승폭을 둔화하면서 강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이 강했던 것은 어제 뭐 최고의 화두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아모레지 10%, LG 생활건강 6.6%, 한국화장품 15%, 클리오 12%, 한국콜마 11%, 코스맥스 8.2% 올랐습니다. 어제 이렇게 다 올랐다고요? 예, 어제 하루 오른 것들이에요. LG생분 6%? 예. 이 외에도 미용기기도 올랐고 면세점도 올랐고 카지노도 올랐고 여행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두 가지의 자료가 발표가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출 부분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화장품 수출 36% 올랐다는 부분. 근데 화장품은요. 이번에만 이랬던 게 아니고 화장품 얘기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죠? 화장품 우리나라가 중국 관련해 가지고 좋지 않았는데 미국이나 일본 이쪽에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화장품 수출에 봤을 때 우리나라가 비중이 점차로 늘고 있다. 그리고 뭐 저가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꽤 지금 몇 개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몇 개 종목이 상승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나머지의 뭐 거기 대표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뭐 이런 것들도 못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일제히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청에서 발표된 관광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관광 통계. 예, 관광 네. 통계 봤는데 인바운드 그러니까 해외 여행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YOY 얘기를 하지만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YOY로 인바운드 이것도 이따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115% 증가했다고 발표가 됐어요. 이야.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그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에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관광으로 많이 들어왔다 이거죠? 예. 뭐 보러 들어왔지? 좀 이따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 뭐 화두는 예. 이런 거죠. 그동안의 시장을 끌어올렸던 섹터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4월 1일 첫날인데 다른 쪽에 내수 소비 쪽에 매수가 이제 좀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런 것이 또 연속적일지 또는 단계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4월 들어서 1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들어가면서 지난 동안에 1분기 동안에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이 있는 섹터 또는 종목 위주로 매수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졸트 보고서가 나오고요. 뭐 오는 이거보다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미국은 중요하니까 뭐 그거 정도이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지금 연설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고 국채 수준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크로 상황을 가만히 보면 네. 최근에 경기 지표가 호전되는 경기 지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고 있습니다. 6월에 금리 인하 기대가 뭐 90%였다, 70%였다가 최근에 58%에다가 어제 한 50%까지 떨어졌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동하면서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시장의 악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올해 금리 인하 기조는 맞다라는 기저 심리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뭐 매물 맞고 떨어지더라도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종목들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 상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은 달러인덱스가 지금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위안화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50원까지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전체 매크로 시황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 이제 비우호적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기대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은 지금 뭐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장은 밸류 프로그램의 구체안이 나오는 것 그리고 반도체 주도의 실적 개선 이 네. 두 가지를 보고 반도체 있는 기대가 겁니다.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그렇게 약세이지 않죠. 매물 나와도 많이 빠지거나 뭐 종목별로 개별 종목이 빠지는 부분은 있지만 시장이 밑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 기대, 반도체, 전력설비, 화장품, 미용기기 이런 이번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몇몇 뉴스들 한번 좀 살펴보면서 네. 시장 상황 좀 점검해 봅니다. 네, 수출 통계와 관광 통계가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수출 통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 기자님이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은 565억 달러 플러스 3.1% 증가했고요. YOY입니다. 수입은 522억 달러 수입은 마이너스 12.3%예요. 그러면 수입은 어디서 많이 줄었나? 이거는 원유가 마이너스 12.8%, 가스가 마이너스 37.4%, 석탄이 마이너스 4.5%, 에너지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수입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은 반도체 위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IT 기기 이런 쪽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는 42억 달러가 돼서 10개월 연속 흑자가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반도체는 117억 달러로 전년 동월비 플러스 35.7%, 21개월 내 최대 금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도 플러스 16.2%, 컴퓨터 24.5%, 무선통신기기 5.5%, 선박 102%, 바이오 헬스케어 10%, 석유 제품 3.1%. YOY이기 때문에 빠진 쪽은 작년에 좋았던 자동차 마이너스 5%, 일반 기계 마이너스 1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미 수출이 플러스 11%로 늘었고요. 그리고 베트남과 홍콩이 많이 늘었습니다. 홍콩은 중국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좀 막혀있던 게 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천천히 말씀드린 거는 네. 그 섹터의 산업 하나하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는 그 섹터에 속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겠죠. 그런 그렇겠죠. 쪽으로 지금 이제 수급이 움직이고 있다는 네.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차트 그림 하나를 보시면요. 월별 수출 증감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3.1% 증가했고요.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품목별로 나와 있는데 이 박스에 연합뉴스에서 이 박스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반도체 35.7% 선박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불러드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것하고 우리나라의 BSI 나온 거하고 연결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3월에 중국 제조업 PMI가 51.1이 나왔습니다. 전월에 50.9였고요. 1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어제 발표된 제조업 PMI, ISM 제조업 PMI는 50.3입니다. 전월에 47.8이었거든요. 이거는 17개월 만에 50을 넘어선 겁니다. 최고치라는 거죠. 반면에 일본은 48.2, 한국은 49.8, 대만은 49.3으로 50 아래에 있어요. 근데 제일 뭐 빅2라고 하는 중국과 미국이 지금 50을 넘어서면서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경기가 굉장히 그렇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그러면 금리 인하 좀 천천히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양쪽으로 설명해서 이거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갖냐면 시장의 기대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맞으면 그냥 뭐 쏘쏘 그러나 시장보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 시장 급등. 근데 시장 기대치를 보다 못 나오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2022년에 22년이요? 2022년도에 네. 시장이 전체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급격하게 떨어졌던 것은 네. 연준이 물가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면서 시장에서 바라보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기준금리를 훨씬 높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자, 그걸 거꾸로 지금은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금리 인하의 기대치가 작년 말에만 해더라도 3월에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얘기하는 건 5월 또는 6월인데 그래 6월에 한번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나오면 이게 경기 지표 좋고 국제 수익률 오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시장은 그 즈음 돼서는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 이게 한 측면이고요. 또 한 측면은 네. 그동안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경기가 안 좋으면 그 경기를 끌고 가는 주도 산업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도 산업의 일부 산업에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쏠림 현상이 AI 반도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경기 관련주나 아니면 내수 소비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상대적으로 매수세는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또 한 축으로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은 이제 5.3이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올라간 거라서 연속적일지 아니면 등락을 보일지 이런 부분들은 뭐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추후 한 2개월 정도 더 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이에 따라서 시장의 섹터별 종목별 움직임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감안을 하자.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3월에 49.8이에요. 네. 50 아래입니다. 2월에는 50.7이었어요.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랬는데 자, BSI 지난 1분기가 아니고 2분기 제조업 BSI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제조업체들을 담당자들에게 요거를 물어봤더니 1분기에 83이었는데 2분기에 99로 3년 만에 기준치 100에 근접하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이 차트를 볼게요. 이게 지난 3년간 제조업 BSI 추이거든요. 보시면 이거는 100의 기준입니다. 기준치가. 네. 100을 넘어섰을 때 앞으로 좋게 확장으로 보는 거고 100 아래는 좋지 않게 보는 거거든요. 이 추이를. 2022년도에 보시면 굉장히 아래로 있었죠. 이 지금 103이 2021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위를 못 넘어가고 있어서 아래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1분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2분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2분기에는 지금보다 좋게 보는 거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기준치가 1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보이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디 섹터가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각 산업에 있는 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가장 좋게 대답을 했느냐를 봤더니 반도체가 114, 화장품이 단연 124, 의료종밀 119, 전기 117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2분기에 더 좋아질 거야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 섹터는요. 그리고 철강 92, 유화 97, 비금속 광물 90, 조선 95 이쪽은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곧바로 주식시장에서 강세 섹터, 주도 sek터 그리고 강세 종목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세잖아요. 지금 종목들이 네. 지금 이쪽이 세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데이터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거고 얘들이 2분기에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이 수치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시황 얘기하면서 수출 데이터하고 그리고 경기 데이터 이 두 가지를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월에 한국 관광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체 인바운드가 103만 명으로 전년 동기로 와서 115%, 전월비 플러스 17%가 된 거예요. 방한 중국인이 34만 명. 역시나 중국인이 많네요. 보면은 일본이 18만 명, 미국인 6만 명 이래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대를 하는 또 데이터를 덧붙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2019년 대비, 왜 2019년을 대비하냐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 전? 이전, 네. 코로나 전입니다. 이때 인바운드 회복률 같은 한국이 13%, 태국이 64%, 베트남 60%, 일본 59% 나와 있는데 이 차트 보시면 아마 딱 그림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예. 우리나라는 그때 100이면 지금 73명 왔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왔다는 아니, 거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이게 좋은 거라고 한다면 예.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관광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는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거고 이제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가 더 앞으로 좀 위에 룸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앞에 걸로 해석할까요? 예, 앞에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일본 엔화 약세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사실. 네. 물론 엔화 약세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들의 이 회복률은 어디를 덜 가고 여기 더 가고 막 이렇게 편차가 나진 않아요. 네. 집중적으로 막 그냥 어떤 특이한 정치적 이슈 이런 거 빼고 나서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우리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이 관광 통계에서 좀 보여주려고 해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차트가 이겁니다. 월간 한국 방문 객수를 봤을 때 기준을 뭐 전에 중국 방문 계획을 봤을 때 34만 명이거든요. 전에 사드 배치 전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아직 한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좀 하면서 이 두 개를 같이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바우드 회복률이 훨씬 네. 높더라. 그 중에 이제 중국 딱 찍어서 얘기죠. 이게 삼성증권 자료인데요. 중국을 찍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들어오는 인바우드 회복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곧바로 어제 시황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어제 시황에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보면은 뭐 수출 데이터 때문에 화장품이 오르고 그리고 관광 데이터 때문에 뭐 올랐다 그랬는데 어제 화장품만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요. 면세점, 카지노, 여행주가 일제히 다 상승을 했어요. 이런 데이터 때문에. 야. 그래서 이런 거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시장 상황이 그렇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5번, 6번, 7번은 이제 IT 관련된 뉴스인데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6년간 약 135조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렇게 나왔거든요. 현존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100배 이상의 AI 센터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100배요? 예, 100배. 100배 이상의 너무- 돈을 135조를 들여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10배도 아니고 100배? 그러니까 욕심으로는 그만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거는 이 정도의 사이즈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아마존은 이미 발표가 됐거든요. 15년간 약 203조 투자해서 AI 전용 센터를 데이터 센터 구축한다고 했어요. 네. 두 개만 합쳐서 340조 원이에요. 340조 원.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네. AI 기술이 영상과 인간 음성 복제 뭐 이렇게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 인프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이들이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 치고 지금 뭐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렇게까지 계획한 대로 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가다가 또 뭐 좀 꺾이거나 이러면 또 다시 뭐 투자를 멈추고 이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미래의 계획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주식 투자자잖아요. 네. 그러면 이 뉴스를 보면은 딱 생각하기에 전력 설비. 예,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우리 맨날 얘기하는 그것도 있고 네. 이 데이터 센터에 뭐가 지금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반도체. 반도체죠. 그 반도체가 지금 엔비디아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신 저도 가져왔는데 소위 SSD라고 네. 하는 이게 데이터 센터용 저장 장치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번 1분기에 1분기 대비 이번 2분기에는 25% 가격 인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설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SD는 저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PC라 그러면 PC에 우리 하드 드라이브 있는 거 있고 네. 얘는 하드 드라이브가 아닌 낸드 플러스를 이용하는 가상 저장 장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용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연결되어서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감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정프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연산 속도에 어마어마한 이제 저장 장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이제는 같은 연산 속도에 같은 저장 장치라도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뭐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야죠. 예. 네, 당연히 그렇게. 순서가 예, 이제 당연하죠. 하드웨어 먼저 가고 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딱 가서 같은 예. 연산 속도인데도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분명히 그렇게 이제 등장한다. 예, 그렇죠. 그걸 준비하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너무 뭐 있는 것처럼 정답을 얘기했군요. 딱 말씀 주셔가지고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율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성이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장비를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뉴스를 가지고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센터 이렇게 늘고 있다 계속. 3일에 한 개씩 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뉴스에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나 칩이나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전부 다 뭘 생각했냐면은 HBM만 계속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HBM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연결 아키텍처에 들어가는 부품들 뭐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쪽 섹터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뉴스를 나왔네요. HBM 전담 개발팀 400명 규모로 신설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메모리 사업부장이 제 사장인데요. 직속으로 개발팀장은 부사장인데 디램 개발실장을 개발팀장으로 해서 400명 규모로 신설을 해서 빨리 따라잡겠다. HBM 그동안에는 늦었는데 HBM3E는 수율 안정화에 목표를 하고 HBM4 개발하는데 빨리 해서 따라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빨리 했으면 더 좋았겠죠. 네네. 근데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뭐 삼성이 좀 늦었다 하더라도 애플처럼 늦었다 하더라도 빨리 또 이렇게 행보를 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도 측도 있고요. 네. 또 한 측은 지금은 엔비디아가 공급 부족 상태잖아요. 엔비디아가 다른 데이터 센터 이런 데 주는 것도 공급 부족이지만 엔비디아가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는 이걸 만들기 위한 HBM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풀로 다 찾고 지금 이게 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에 한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저렇게 급등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거를 해서 삼성전자 들어간다 밴드로 들어가고 이제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엔비디아가 저쪽에 수요자들한테 주는 공급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네. 또는 절대적으로 공급 부족이었는데 공급 부족의 상태가 좀 완만해지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게 계속 증가할 거냐? 그렇지는 않지 않겠냐. 그렇겠죠. 예, 그러니 네. 그 사이에 빨리 해서 지금 뭐 이쪽에 필요할 때 팔아야 되는데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 때 다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이걸 빨리 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기술도 좋다. 그러나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중요하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그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뉴스 뭡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까? 가져왔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메모리 SSD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어서 강환국 작가 또 모셔서 오랜만에 또 흥나는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예, 어떻게 벚꽃 좀 보셨습니까? 밖에서는 못 봤고요. 네. 어제 꽃집 갔더니 꽃집에서 벚꽃 이렇게 하나를 지금 방송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를 보시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을 예, 한 가지를 꽃집에서 예,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것도 이쁘더라고요. 한 가지를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 꽃집을 또 종종 가세요? 예, 누구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낭만적이다. 이건 낭만적입니다. 멋지신데요. 이 가족을 위해서 꽃집. 우리가 너무 꽃집을 안 가요. 근데 이렇게 여유가 없어. 막상 이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면요, 네, 마음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꽃 한 송이 딱 해서 우리 또 형수님과 따님께 이렇게 멋진 아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뭐 그렇게 큰 잘못해서 이렇게 꽃 사가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낭만적이신 거예요. 맞죠? 네. 아니 근데 그걸 가지로 보니까 이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막 이렇게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펴서 하얀 걸 이뻐하잖아요. 네. 근데 몇 가지를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전체가 흐드러지게 핀 것도 뭐 예쁘지만 네. 한 가지 이렇게 딱 있는 거, 그것도 참 이쁘더라.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강환국 작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